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배 대표님, 예. 이제 여야 양당이 대선을 놓고 어떻게 보면은 삼시세판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 총선에 이어서 국민의힘은 이번 또 탄핵 심판까지도 졌어요. 그러나 마지막 삼시세판에서 뒤집으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 중에 하나가 1차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그렇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첫 번째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의 70, 80%는 대통령 지지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 있을 거예요. 예. 좀 적게 분석을 하면 60%니까 적어도 투표하는 사람 유권자로 보면 한 20%가 됩니다. 전체 5분의 1이에요. 이게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탄핵 파면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뭐 어떻게 수용해야죠. 뒤집고 불복하고 그렇게 해서 대선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파면 선고가 있은 뒤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났죠. 한남동 관저로 왔을 때 대선을 승리하라. 반드시 대선에 승리해야 윤석열 대통령도 사면 복권되고 명예회복이 되는 겁니다. 대선 지면 대통령도 끝장이에요. 끝장이죠. 김건희 그렇기 여사도 때문에 끝장이에요. 어떻게 국민이 앞으로 경선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경선이 끝나서 후보가 결정된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죠. 연대를 해가지고 대선에 돌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그런 역할. 뭐 국민의힘이 꼭 절연한다 그런 차원보다도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 지지 세력이 힘을 몰아줘야 하거든요. 하나로 그렇죠. 뭉치려면은. 그럼요.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뭐냐면 경선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 하지만 공정한 경선에서 결정되는 그 후보는 누구라도 나는 뭐 나서서 지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사도 받아야 되고 재판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의 당선을 나는 지원할 것이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친윤 일부 세력들이 이른바 장외에 있는 강경 세력이랄까? 네. 너무 이게 밀착을 한 거, 이런 것들이 과연 중도층을 끌어오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 결과가 지금 4.2 재보선 참패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뭐 전환길 강사도 가고 뭐 나경원 의원도 가가지고 막 지원 뉴스도 했다는데 아니 거제에서도 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은 강성 보수편에 섰던 그런 부분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온 것 아니냐. 그렇죠. 국민의힘 당신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지지 안 해. 여러분들 거제를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거제가 어떠냐면 투표율은 낮습니다. 그죠? 총선 네. 때보다도. 그런데 거제 시장이에요. 일반적인 지방선거 때보다도. 그런데 여기가 지난 총선 때하고 민주당은 표수가 똑같아요. 표수가. 그러니까 3만 명이면은 총선 때 지난해 총선이 있었잖아. 총선 때와 똑같이 민주당은 똑같이 나왔어요. 왜? 탄핵 결집을 한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지역은 보수의 텃밭 아닙니까? 거제가. 예. 안 나온 거야. 아이 뭐야 도대체. 그리고 이전에 거제시장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책 사유로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내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성 지지층들을 아무리 결집시켜봐야 선거에서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중도층을 어떻게 데려올 건가를 오늘 중요한 팁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중도층은 지금 어디 쪽에 민주당에 또 이재명 대표 쪽에 가 있어요. 근데 좋아서가 아니에요. 왜 정권을 만들어줬는데 이걸 비상계엄 선언을 내서 탄핵 당하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그런 동안 뭐 했냐? 이 반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잠재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럼 중도층에게 국민의힘은 뭐 해야 되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았을 때 뭐가 위험하냐? 그러면 국민의힘은 반성을 하고 중도층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예. 이 이야기를 해야지 나경원 전환길 가서 아무리 강성 지지층 여러분들 보수가 뭉쳐야 됩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광화문에서 그렇게 떠들어 봤자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뭐 몇만이 나온 것이 우리 전체 유권자에 보면은 좁쌀만한 부분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정광훈 목사는 5일에도 무슨 1,000만을 모아가지고 불복 투쟁을 벌이겠다는데 불복 투쟁을 벌이면은 그러면은 대선에도 불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통당 세력들과 어떤 연대를 해가지고는 대선에서 아무런 득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할 것 그렇죠. 같아요. 중요한 거는요. 고 박사님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기면 돼요. 선거에서 정치에서 이기면 국민들은 내 편이 된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건 이기지를 못해놓고 계속 불복을 이야기하고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이건 좌파 세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고 이겨버리면 돼요. 총선 이겨버리면 돼요. 대선 이겨버리면 돼요. 또 하나는 과연 어떤 후보를 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재명 이길 사람을 내야죠. 그렇죠. 이재명을 이기려면은 보수층만 지지해갖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중도 외연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을 내야 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맞아요. 우선 뭐 워낙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하늘에서 후보가 뚝 떨어지기는 지금 어려워요. 어렵죠. 기존에 4명 후보 외에 뭐 유승민이라든지 이철우 경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원희룡 전 교통부 장관,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안철수 의원 포함해서 유정복 인천시장도 저울질이 되고 있어요. 예, 유정복 뭐 인천시장이든 이렇게 해서 한 10여 명의 지금 후보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예비 경선을 통해서 한 4명 정도로 추린다고 봐야죠. 추려져요. 그 4명 중에서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거론하는 사람 중에서 나오지 어디서 뚝 하늘에서 떨어져 갖고 백마 타고 오는 그런 후보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2달 내에. 그래서 온 그대는 없습니다. 한 달 내에 지금 경선이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을 이길 사람. 이재명을 이기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38%를 잡아올 사람. 그럼요.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려면 간단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은 기본이고 여기다가 중도층이라는데 중도층이 어디겠습니까?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수청 아닙니까? 서울 중수층이에요. 그거 우리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 제가 총선 때도 너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후보가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런 경선 과정도 저쪽이야 뭐 추대식이 될 거고 뻔하고 이재명 추대식이 될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쪽에서는 치열한 경선을 벌여갖고 국민들한테 흥행이 되고 흥행을 그게 해야죠. 컨벤션 효과로 나타나야거든요.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김문수 장관이 가장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라는 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주에 이제 보면은 알겠지만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은 좀 더 빠지지 않겠느냐. 그 외에는 지금 4명 중에 조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한동훈 그렇죠. 전 대표,
오세훈 시장도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발목이 여러 개 잡혔어요. 그러네요. 그래갖고 최근에는 2% 3%뿐이 안 나와요.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 겹쳐요. 좀 중도 성향에다가 수도권. 그렇죠. 그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는 것이고 이 광역 단체장들이 이 선거 전에 뛰어들면은 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열려 있죠. 않겠느냐. 열려 있죠. 그래서 어쨌든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가 경선에서 후보가 돼야 한다. 그럼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는 과거 네가 잘못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따지고 이럴 계제가 지금 아닙니다. 그럼 끝이에요. 단 한 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전에 배 대표님 이야기한 대로 그 경선에 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합종 연행을 해가지고 그럼요. 예, 집권하면 자리 많습니다. 그럼요. 예, 합종 연행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 아니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도 계속해서 삐그덕삐그덕한 이유가 뭡니까? 계속 뭐 윤한 갈등, 친윤, 비윤 뭡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망한 것 아닙니까?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뭐 니 탓 내 탓 하면은 그건 망한 겁니다. 그건 더 볼 필요 없어요. 대선 끝. 60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59일 남았습니다. 끝. 정말 하나로 뭉쳐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것도 묻지 말고 이번 대선의 특징은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반 이재명 간판 후보를 뽑는 겁니다. 예. 반 이재명. 그 역할에 집중이 돼야 되지. 안 그러면은 이게 니 탓 내 탓 공부하고 그래 네가 후보 됐어. 난 안 도와. 이런 식으로 번지게 되면요. 끝장. 더 볼 것도 없어요. 끝장. 후보들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층도 너무 지금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절대 안 돼. 그 사람 찍느니 아예 이재명을 찍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여전히 많고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지난 19대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루어졌던 그 대선에서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24, 예. 국민당의 안철수 후보 21,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6.8, 합하면 52%예요. 가반이에요. 근데 문재인이 41%인가 2%로 이겼지 않습니까? 가반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아마 뛰어나가는 후보는 없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나가서 뭐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19대와 같이로 이렇게 분열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일 대우로 결집만 하면은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다. 그렇죠. 저희가 볼 때 크게 희망을 가질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재명 독주 체제라 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아니,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몰라요. 끝날 때까지 작은 몰라요. 희망 그걸 붙들고 얼마든지 뒤집는 것이 정치고 싸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이에요. 예. 그리고 똘똘 뭉쳤는데 97년에 DJ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해찬. 예. 2002년에 노무현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단일화라고 하는 성부수를 던진 것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대성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예. 미안하다. 그리고 절대 분열하지 마라. 그리고 경선에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다. 하지만 누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한동훈이나 오세훈이라도 본선 후보가 되면 내가 정말 끝까지 도와주겠다. 예. 내 목숨이 닿도록 도와주겠다.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해야 돼요. 예. 이런 과정이 그것이 없으면 또 못 이겨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는 길이에요. 그럽니다. 사는 길이에요. 예. 지난번 총선에서도 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으로 가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파면까지 되는 이런 상황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총선에서 졌으면은 서로 단합이라도 해야 하는데 아주 그냥 완전히 등을 돌리고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더 내부 투쟁을 권력 투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망한 결국은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
이러한 교훈을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텐데 그럼요. 그럴 수 있을지 그거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럴 때 원로와 중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일부 중진들 보면은 대선 패배는 기정사실하고 우리가 이기겠느냐. 그래서 친윤 몇몇 인사들 보면은 대선 이후 그건 지는 거고 당권 장악에 지금 골몰하고 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권 장악해 갖고 그 다음에 있는 지방선거 내년에 그리고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들 눈에도 일부 보이지 않습니까? 고박쌤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당권 잡으면 정권 교체한 민주당이 내란 세력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당권 잡지도 못해요.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또 보수파가 총 결집해서 단일 대우로 형성해가지고 한번 붙으면은 해볼 만한 싸움이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싸우면 이기면 정말 제일 좋은 거고요.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이면 함부로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경쟁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상대방도 함부로 못합니다. 허술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집고 다니는 건데 그런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여줄 수 있느냐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후보가 선출이 돼서 어떤 비전과 정책을 내놓느냐는 그 이후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예, 정말 좋은 후보, 중도 확장을 가능한 후보를 뽑는 것이 가장 선결 과제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